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세청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 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네. 그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 거의 서울청장이 결재했죠. 의원님께서 저희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결재했죠. 아니 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특정권에 대해서 예. 했다 안 했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쌍방울에 대해서 탄루 세액이나 또는 탄루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 같이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의원님. 예. 자,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 서울청장이 결재하셨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좀 빨리. 예.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서울청장이 착수 결재하지 않습니까? 종결 결재도 하고. 맞죠? 예, 일반적으로 조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청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권에 대해서 제가 했다 안 했다 말씀 못 드리고 그게 왜 특정권입니까? 예? 제가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는 서울청 아마 조사 사국 관리과장이 결재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국 관리과장이 결재판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경로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본청 조사국에서 시달이 됐을 수가 있고 서울청 조사 사국에서 자체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본청에서 서울청장 재임 중에 내려온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서울청장이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모든 조사는 비정기든 정기든 일단은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업무 처리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자, 서울청이 그럼 자체 선정을 한 겁니까? 쌍방으로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특정권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의원님 어렵습니다. 아까 그럼 본청에서 안 내려왔으면 제가 본청 조사국이 아니면 서울청 조사 사국 선정인데 본청에서 내려온 적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청 사국에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정기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팀의 분석을 거쳐가지고. 자,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팀이 자발적으로 선정을 분석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위에서? 의원님 제가 특정권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고. 자, 이렇게 답변이 거부가 되면은 지금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 증언 감정에 의한 법에 보면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정 기업의 개별 세무조사 탄로 내용이나 개별 과세 정보를 물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처리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수뇌부와 정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불러온 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입니다. 부산지방청 관할 세무조사를 교차조사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비정상적으로 서울청 조사 사국에서 조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쌍방울 세무조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까? 위에서 지시를 해서 분석을 한 겁니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권에 대해서 조사 여부를 말할 수 없는 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쌍방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던 세무조사도 중단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죠? 왜 그러는지. 그 반대로 이렇게 검찰 수사나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부가제척 기간이 임박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부가제척 기간이 임박했으면 착수를 하고 고건에 되는 그 부가제척 기간 임박한 부가세나 그것만 얼른 결정을 해놓고 중지를 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 쌍방울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 중이면은 왜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를 하다가도 조사를 중지를 하냐면은 일단 검찰에서 오라가라 하니까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검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세 번째 그 조사 기업들이 이 검찰 수사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국세청까지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상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하던 세무조사도 멈추고 착수하려고 했던 건 좀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쌍방으로 왜 그렇게 착수를 했습니까? 검찰 수사 착수하고 나서 바로.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본청에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나중에 한번 규명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네이버는 2022년 9월에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위해서 성남 FC 후원 혐의로 네이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례적으로 국세청에서 이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의원님, 제가 그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뭐 특정 기업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큰 기업 자, 같은 이 경우는 네이버- 5년마다 순환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자, 않습니까? 그리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세적지가 어디입니까? 중부청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를 서울청에서 교차조사, 이건 교차조사입니까? 관할조정입니까? 관할 조정입니다. 관할조정은 어떤 때 합니까? 관할 조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지방청별 어떤 조사국의 업무량이라든지 그 지역 특색에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업무량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서울청 조사국이 조사 건수가 많아서 서울청 조사국의 업무를 오히려 중부지방국세청에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 중부청 거를 서울청으로 와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해에 그러면 중부청에서 서울청 건으로 몇 건이 와서 조사가 됐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할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주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를 주는 대신에 또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세정 실무에 박학하시고 탁견이 있으시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충분히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